안녕하세요. 백세건행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눈부시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빌며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독 방법, 루틴을 소개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의 해독 과정을 경험해 보세요.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최신 연구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아침 루틴 따뜻한 레몬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물은 보통 25만 300ml의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의 농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며 간 기능을 촉진하고 비타민C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가요? 레몬물은 간 해독을 돕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주의사항: 빈속에 레몬물을 마시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전하지만 위산이 과다한 사람이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물의 양을 늘려 레몬의 농도를 낮추거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먼저 소량을 시도하고 몸의 반응을 확인한 후 양을 조절하세요. 2. 점심과 저녁 해독을 돕는 식품 추가하기.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고수와 생강 점심이나 저녁 샐러드에 신선한 고수잎을 추가하거나 수프에 생강을 넣어보세요. 고수는 중금속 해독을, 생강은 소화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강황 추가 카레나 볶음 요리에 강황을 넣어보세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황을 검은 후추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 식품들이 왜 좋은가요?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고수와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강황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물 중 하나로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 종류인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헤파린 등을 복용 중인 경우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수나 생강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피해야 하며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간식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간식. 어떤 간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라즈베리, 시금치, 아마씨를 섞어 만든 스무디는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스무디에 물이나 코코넛 워터를 사용해보세요.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 호두, 치아 씨앗을 한 줌씩 간식으로 섭취해보세요. 이들은 항산화제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해독을 지원합니다. 왜 섬유질이 중요한가요? 섬유질은 장에서 규칙적인 배변을 통해 체내 독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섬유질을 급격히 늘리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양을 늘려야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필수적이며 물이 부족하면 섬유질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운동과 수분 섭취.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30분 걷기, 하루에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특히 열을 발생시키는 한 요가는 땀을 흘리며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차나 디톡스 워터를 활용해보세요. 오이, 민트, 레몬 등을 물에 넣어 풍미를 더하면 더욱 즐겁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전해질 보충을 위해 코코넛 워터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저녁 루틴 수면 개선과 해독 지원. 어떻게 준비하나요? 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스크린 타임,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릴렉스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지켜보세요. 충분한 수면은 뇌의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서 잠깐,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란 뇌의 청소 시스템으로 뇌척 수액을 통해 뇌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로 수면 중에 활성화되며 이 시스템은 뇌의 신경세포 사이로 뇌척 수액을 순환시켜 축적된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청소합니다. 이 시스템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유해 단백질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한 수면 습관이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통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해독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땀을 통한 독소 배출. 어떻게 땀을 흘릴 수 있나요? 사우나와 뜨거운 목욕주. 1-2회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을 통해 몸의 온도를 높이고 땀을 흘리며 독소를 배출하세요. 한 요가 열을 이용한 요가를 통해 땀을 많이 흘리며 체내 불순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 후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세요.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우나 사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7. 반식욕으로 독소 배출 지원. 반식욕은 몸의 하반신을 따뜻한 물에 담가 온열 효과를 통해 신체의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해독과 릴렉스에 효과적입니다. 반식욕은 심장을 물에 담그지 않기 때문에 전신욕에 비해 심장 부담이 적고 하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독소 배출을 돕는 데 유용합니다. 반신욕의 적절한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합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반식욕을 즐기며 중간에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 물의 온도를 낮추거나 잠시 나와 휴식합니다. 주의사항: 반식욕을 하면서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빈속에 하는 것은 피하고 식후 1시간 정도 후에 반식욕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주의사항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하며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열감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물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합니다. 반식욕은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해독 방법 중 하나로 전신 피로를 풀고 신체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식욕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면 건강한 해독 루틴을 유지하면서 몸의 자연 해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독은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꾸준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니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이상 백세건행TV의 건강코치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